셋, 둘, 하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오늘은, 자, 중단원이 바뀌었죠?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해 볼까요? 저번 시간에 우리 생물의 구성 단계 했죠? 그래서 생물이 어떻게 구성 단계를 이루고 있는지 동물과 식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라고 그랬죠?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그림이 제일 간단하죠? 자, 여기 나온 대로, 자, 동물세포. 동물세포는 세포, 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개체까지는 다 똑같다고 그랬죠? 식물세포도 세포, 조직, 기관까지는 다 똑같은데 동물세포의 특징은 기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동물세포에는 기관이 모여서 뭐냐면은 자, 여러 기관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볼까요? 자,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기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창자, 큰 창자 각각은 기관이고 얘네들을 모여서 소화기관계 줄여서 소화계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차이는 자, 똑같은데 조직계. 조직계의 경우에는 조직들이 있죠, 조직. 여기 나와 있는 자, 표피 조직. 요 겉에 있는 표피 있죠, 표피. 표피 조직하고 또 공변세포. 자, 이 표피세포가 공변세포가 합쳐서 표피조직계를 이룬다고 그랬죠? 그리고 관다별 조직계도 있고 여튼 계가 있다.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자, 이제 두 번째 중단원. 자, 두 번째 중단원.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자, 우리 여러 번 했죠? 이게 대단원이라고 그랬어요. 대단원. 대단원은 뭐냐면은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그게 맞죠? 자, 그래서 대단원은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중단원이 바뀌었죠? 중단원이 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던 거. 자, 동물과 식물 있죠? 동물과 식물. 동물과 식물은 서식지에 따라 생김새와 생활 방식이 다르다.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식물은 광합성을 해갖고 식물은 양분, 포도당을 만들죠. 자, 동물하고 식물 외에도 균, 그 다음에 원생생물, 세균 등이 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닷속에 들어가면은 여기 이렇게 막 하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런 얘네들이 있죠? 풀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자, 우리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잘피라고 그래요. 잘피. 자, 잘피라고 하는데 이 숲을 이루는 초록색 숲.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중단원에서 산호도 배웠었죠? 자, 잘피랑 산호. 자, 산호는 바닥에 붙어서 이동하지 않고 자, 보금자리를 제공하죠? 여튼 잘피와 산호가 다른 생물 무리로 분류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여러분 자 눈치 빠른 친구는 요 두 번째 블록이라고 요 나와 있는 게 퀴즈 같은 거예요. 퀴즈 블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퀴즈. 자, 퀴즈인데 요는 얘네들이 힌트예요. 힌트. 얘네들을 가서 요 힌트를 보면은 이 퀴즈를 맞출 수 있다. 걔는 좀 중학생인데 너네들 같이 어린아이다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 블록 세 군데를 여러분이 찾아가면은 02, 03, 04 배우면은 요 질문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 자, 이거는 우리 이제 소단원이죠. 소단원. 소단원. 자, 소단원. 자,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 자, 우리 뭐를 배울 거냐면은 생물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과 변이와의 관계. 자, 요걸 알아야 돼요. 자, 뭐 이렇게 섬에 거북이가 있다가
요 새가, 자, 여러분 새들은 잘 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겠죠? 그러면서 거북이한테, 야, 거북아, 여기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을 내가 만나고 왔어.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이가 모르는 더 많은 생물들이 있다는 거를 새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자, 생물의 다양성은 과연 뭐를 의미하는지, 뭐 말 그대로 생물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자, 현재 지구가 지구에는 몇만 종이냐면 천만 종이에요. 천만 종. 천만 종이면 여러분 상상이 가요? 천만. 천만이면 지금 서울 인구죠? 서울 인구. 서울 인구. 자,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종. 그 정도로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특정 지역에만 또 살고 있는 생물이 또 여러 개 다양하게 살고 있는 걸 생물의 다양성.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더 특정 생물이 여러 개가 살고 있다. 그거를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한대요. 뭐 그냥 말 의미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별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그림에 보면은 자, 여러 가지의 생물들이 있죠. 자, 여기는 여러분 무슨 지방이에요? 극지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극지방. 자, 추운 지방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추운 지방에 가면 이렇게 흰색들, 북극여우, 북극곰. 이게 흰색이죠. 괭이갈매기도 있고 펭귄도 있고. 자, 그리고 바닷가에는 혹둥고래. 그리고 물속에는 개눈, 돌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막 열대우림 같죠? 열대우림. 열대우림에는 자, 보르네오, 오랑우탄, 아시아 코끼리, 사자, 그리고 뭐 습지 같은 데는 상황, 버섯. 자, 그리고 이런 초원 같은데, 뭐 아프리카나 그런 데 초원 같은 데 보니까는 뭐 삭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고라니도 있고, 뭐 아프리카라고 얘기하긴 좀 그러네요. 고라니도 있고, 여튼 초원에 가면 뭐 반달 가슴곰도 있고, 맵비둘기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사막에 가면은 또 여기 뿔도마뱀, 선인장, 또 뱀, 사막여우, 낙타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밑줄 칩시다. 자, 환경이 다른, 자, 우리 아까 그림에서 봤죠? 다른 지구 곳곳의 지역마다 살고 있는 종이 달라요, 종.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물의 종류가 다르다. 또 생물의 종의 수. 자, 같은 종류면 그 수도 많고 적음이 있어서 지역마다 생물이 다양성도 역시 다르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북극 지역에 가면은 이런 북극곰들이 많겠죠? 자, 그리고 열대우림에 가면은 이런 코끼리들이 많을 테고 사막 같은 데 가면 낙타들이 많겠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생물들이 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거기 계속 넘어가 볼까요? 자, 생물은 왜 이렇게 다양해졌을까? 자, 생물이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지. 자, 대표적으로 나온 게 여기 바지락 보세요, 바지락. 자, 여러분, 바지락 많이 쓰죠? 음식 할 때, 된장찌개 끓일 때도 하고, 매운탕 끓일 때도 하고, 뭐 국물 할 때도, 칼국수 할 때도 하고. 근데 여러분, 바지락 껍데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 문양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서해안 갯벌 가서 바지락을 잡았다? 뭐 한 1000개 정도 잡았다? 그럼 1000개의 무늬가 다 달라요. 틀려요. 같지가 않아요. 자, 이것처럼, 자, 같은 종의 생물. 자, 같은 바지락이죠? 같은 바지락, 같은 종류의 생물. 바지락이라도 생김새, 크기, 색깔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변이라고 그래요. 변이. 자, 여러분, 이 변할 때는 여기서는 변화라는 뜻이에요. 변화. 변화할 때 이는 뭘까요? 이는 여러분, 차이. 그럼 그냥 변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화하고 차이가 있다, 다르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이런 변이. 자, 변이. 이렇게 변하고 생물이 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자,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이냐면 빛, 온도, 물, 먹이 관계.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 이런 환경에 적응하면서 점점 차이가 커져요.
대신 시간이 빨리빨리 변하진 않겠죠? 뭐 100년, 1000년, 뭐 2000년 그렇게 지나면은 조금씩 환경에 적응하면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G예요, G. 올드필드지래네요. 올드필드지. 자, 올드필드지. 올드필드지인데 같은 종류예요. 같은 종류의 G인데도 자, 사는 곳에 따라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디예요? 자, 바닷가고 모래가 많이 있죠? 자, 근데 무슨 색 모래예요? 모래 보니까 흰색이죠? 바닷가가 있고 주변이 환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 색깔도 얘도 색깔이 어때요? 주변보다 밝은 색깔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얘는 보세요. 자, 얘는 자, 흙이 많은 산림지대. 산림지대에 흙이 많으니까 그늘이 많이 졌으니까 색깔이 이렇게 약간 어둡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바닷가에서 밝은 색을 갖고 있으면은 자, 잘 눈에 띄지 않겠죠? 또 이런 어두운 흙이 많고 그림자가 많은 데서 어두운 색깔을 띠면 찾기가 어렵겠죠? 자, 이렇게 올드필드의 쥐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털 색깔들이 변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변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변화되고 차이가 나는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봅시다. 이것처럼, 자, 오랜 세월, 뭐, 1000년, 2000년, 모르겠어요. 더 긴 시간이 될 때면 적응하면서, 자, 새로운 종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아까 우리 1000만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1000만 종류가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1000만 개 정도의 다양한 생물들이 만들었으니까,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갈라파고스예요. 갈라파고스는 어느 지역에 있냐면요. 한번 여러분 지도를 찾아볼게요. 자, 갈라파고스, 여기 제도. 제도라는 건 여러분, 우리 노래 제창한다 그럴 때 여러 명이 부르는 걸 제창이라고 그러죠? 자, 제도도 여러 개 섬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제도라고 그래요. 자, 위치를 대략 찾아보면은, 자, 줄여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줄여보니까는 위에 이렇게 멕시코랑 미국이 보이죠? 멕시코 밑에. 자, 밑에 쪽에, 어이구, 갈라파고스 어디 갔죠, 여러분? 잠깐만요. 갈라파고스를 못 찾겠다. 다시 볼게요. 여기가 갈라파고스죠? 자, 갈라파고스가 대략 어디쯤에 있냐면은 지금 여기 조그맣게 나온 섬이었는데, 자, 콜롬비아, 여기 미국하고 멕시코 밑에,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쪽 지역에 있죠? 남미랑, 자, 남미 오른 왼쪽 중에 갈라파고스 섬이 보이네요. 자, 요 위치에 지금 갈라파고스 섬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갈라파고스 아까 섬에서 자, 여러 종들의 온 거 중에 자, 하나의 새. 자, 뭐냐면 핀치예요, 핀치. 자, 핀치라는 새가 있는데 자, 얘네 새들이 각각의 그냥 지역에 따라서 자,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래서 요쪽 지역에 있는 핀치는 맹그로브 핀치예요. 여러분, 맹그로브 숲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정글 같은 데 가면 있는 숲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작은 곤충, 그 다음에 거미, 그리고 애벌레를 잡아먹는데. 자, 부리 모양 보세요. 부리 모양. 한번 얘가 곤충이나 거미, 애벌레를 잡아먹기에 좋은지. 자, 그 다음에, 자, 요쪽 지역에 사는 애는 뾰족부리 땅 핀치래요. 자, 이름만 봐도 대략 뭐를 먹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새알이나 꽃의 꿀. 자, 알이나 꿀 같은 거를 깨먹으려면은 꿀 같은 거를 빨아먹으려면 좀 이렇게 뿌리가 뾰족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또 이쪽에 사는 핀치는 작은 땅 핀치. 얘도 역시 꽃, 잎을 먹으니까 요렇게 생겼어요. 자, 아까 얘네들이 이렇게 곤충들을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는 씨나 식물들 같은 걸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또 요 지역에 있는 핀치는 작은 나무 핀치인데, 얘도 역시 곤충을 잡아먹거나 작은 씨나 잎. 자, 그래서
아까 얘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었죠? 얘는 주로 곤충을 잡아먹었고, 자, 아이고, 얘는 주로 식물을 잡아먹었죠? 자, 그리고 얘는 곤충도 잡아먹고, 플러스 식물도 잡아먹으니까 각각 거기에 맞는 부리 모양으로 부리 모양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환경이 조금씩 다른 여러 섬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거기서 그냥 딴 데로 안 가고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오랜 생활이 지나니까 원래의 종과 다른 종의 핀치가 생겼다. 종류는 똑같아요. 똑같은 종류인데 겉모양이나 불이나 색깔 같은 게 좀 틀린 종류가 나왔죠? 자, 그럼 우리 계속 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계속 책으로 넘어가 보면은, 자, 여기 쭉 보면서 실제로 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물의 변이랑, 이 다양해진 것은, 여기 보세요. 생물이 다양성을 갖게 된 거는 변이. 자, 다양해진 건 우리 다양성이라고 그랬죠? 생물의 다양성은 아까 변이랑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이가 있는지, 그래서 변이와 생물의 다양성. 자, 얘네 둘의 관계.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새냐면은 역시 갈라파고스에서 핀치. 자, 핀치가 나타난 거예요. 자, 뾰족부리 핀치. 아까 우리 뾰족한 핀치가 있었죠? 부리가 길고 뾰족한 핀치의 경우는 뭐를 많이 먹냐면 여기 선인장 있죠, 선인장. 선인장을 먹으려면 사이사이에 가시들이 많이 있죠, 가시. 가시가 많이 있으니까는 가시를 가시를 좀 뾰족하게 해갖고 가시를 뾰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리를 좀 뾰족하게 해갖고 가시를 피해갖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선인장 핀치, 선인장이 먹기에 이렇게 잘 변화된 적응한 그런 핀치가 생겼고, 그 다음에 씨앗이 단단한 씨앗이 많은 섬의 경우에는 부리가 커요. 부리가 크고 그 다음에 또 두꺼워야 되겠죠? 두꺼운 그래야지 씨앗들이 단단한 씨를 잘 깰 수 있으니까 그래서 큰 땅 핀치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볼까요? 결론은 간단하죠. 어떻게 변하냐면 변이가 일어나는데 변화랑 차이가 일어나는데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가 일어난다. 자, 이게 조금씩 환경에 맞게 오랜 시간이 반복되면서, 반복되면서, 자, 원래의 종과 조금 다른 새로운 종이 나타나 생물의 다양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핀치인데, 자, 어느 환경에 이렇게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살면은, 자, 선인장 핀치 같이 부리가 뾰족하게 되어 있고, 자, 같은 핀치인데, 이런 씨앗이 많은 섬에서 자라면은 이렇게 두툼하고 뭉툭하게 해갖고 씨앗을 잘 먹을 수 있는 부리 모양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생물의 변이. 생물이 변이는 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자,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다. 그러니까 생물이 다양성을 띈 가장 큰 원인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일어난 거다.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우리 오늘 배워야 될 거 제대로 했나 한번 봅시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자, 생물의 다양성. 자, 생물의 다양성. 자, 생물은 뭐 수천만 종의 천만 종 이상의 생물이 서울 인구에 해당하는 천만 종 이상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과 변이. 변이는 뭐를 하면서 일어난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환경에 맞게, 잘못 썼네요. 환경에 적응하면서 생물이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생기게 됐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